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30가지 예언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너무 과격하고 그렇다고 딱히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반박하기에는 저희들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우리 시대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신경이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보니 그가 직업에 했던 말들에 대해서 신경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95년에 제레미 리프킨이 썼던 노동의 종말입니다. 이 책인데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출판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결국 35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 정말로 본격화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좀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말했던 노동의 종말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책은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레미 리프킨은 1945년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고 사회학자고 사회운동가면서 작가기도 하죠. 워싱턴 경제동향연구재단이라는 곳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전 세계 지도층 인사들의 자문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에 그는 이 책을 발표하면서 기술 혁신이 단순히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도 당연히 충격적인 예측이었고요.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수긍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미래가 AI로 인해 저희들 코앞에 훅 다가와 버린 것이죠. 노동은 어떻게 사라질까요? 그가 본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은 생산성은 올리지만 고용은 줄일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AI, 로봇,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슬림화 현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점점 더 구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도 고용에 대한 흡수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농업이 망하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공장으로 몰려갔죠. 그런데 그 공장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결국 IT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IT 산업은 어떤가요? IT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리라는 예측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철저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라지는 일자리와 늘어나는 일자리의 총량을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영역에 들어갔던 그런 일자리들은 사라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명 이상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떤가요? 불과 몇 년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어떤 회사에서는 1억 정도의 연봉을 걸고 공개 모집을 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거 매력적인데라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저는 공식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채용되는 기억이 그때 뽑았던 그분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이제 프롬프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공유가 되고 있고 프롬프트는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굳이 그런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 AI를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치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산층 일자리가 가장 크게 붕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모든 기계가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시스템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오로지 자신의 근로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훨씬 더 가난한 영역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무직, 기술직, 그리고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만드는 이 혁명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소름 끼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은 실업을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리프킨이 강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주가 지수는 자꾸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기업들은 살만한 것 같은데 왜 개인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지? 이런 생각들. 네, 생산성은 급등을 했는데 고용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리프킨은 예전에도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그 문장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향상된 생산성으로 인해서 누리는 수혜를 특정 계층이 몰아서 가져가게 되면 미래의 시대는 훨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에 공평한 재분배 혹은 충분한 복지를 반영한 재분배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래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텐데요.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책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실업은 경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술 구조의 문제가 됐고요. 이 관점은 AI 자동화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최근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래 사회의 핵심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 분배와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논의이긴 한데 이제 그 논의의 초점을 조금씩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사회와 정치계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 사회적 경제, 그리고 시민 부분과 공동체 기반 활동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이것들을 제레미 리프킨도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전통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관점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관점은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중장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미래 인간 가치는 생산자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 중심 사회가 끝났을 때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생산성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전혀 쓸모없는 잉여 인력이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먼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 먼 얘기도 아니죠. 저는 이 시점을 노동이 사라지는 시점을 한 30년 정도 지나야 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를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돌봄, 교육, 공동체,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경제 영역 바깥에서 기여를 하고 활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은 결론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예리하고 분석적이었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살짝은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죠. 노동의 종말에 대한 대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될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책을 굳이 다시 돌아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노동의 종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좀 보다 보니 그 속에 나오는 문장들이 소름 끼치게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생산 현장의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7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의 속도나 나이 든 사람이 재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현상 등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라는 것이죠. 그나마 리프킨은 사회적 대안으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부 기초소득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걱정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너무 늦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하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혹은 적대시된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너무 늦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 제도와 함께 개인도 이에 대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 전체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30년 전에 이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일이 없을 때 어떤 존재로 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 고민은 우리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철저하게 인간과 AI가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협업의 시대를 지나면 아마도 인간은 AI의 업무 보조 차원에서 혹은 판단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일이 훨씬 더 비효율적인 시대가 오게 되겠죠. 다만 그 시기는 너무 먼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앞으로의 10년 이 정도까지는 집중해 볼 수 있다면 결국 AI와 함께 일하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관건이 된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고민스러운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들려드리긴 했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 노동의 종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논의 자체도 한 번쯤은 이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저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